음악의 여왕 김지미가 세상을 떠난 뒤 한국 영화계는 아직도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0편이라는 전설적인 필모그래피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애타게 찾았던 단 한 사람, 다왕 나훈아였습니다. 김지미는 왜 모든 가족과 지인을 제쳐두고 마지막 순간에 그를 그토록 간절히 불렀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녀는 전 재산을 모두 나훈아에게 남겼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과거 6년 동안 부부로 함께했다는 주장, 그리고 결국 헤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한국 영화계의 여왕과 트로트의 전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존재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두 사람의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김지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훈아는 왜 그녀에게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김지미는 1940년 7월 15일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석봉리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아버지 김한경과 어머니 고순남 사이에서 3남 6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청주사범학교 출신으로 교편을 잡던 아버지가 교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어 집안은 매우 부유했다고 합니다. 서울 남산 근처 도심지의 2층짜리 호화로운 적산가옥에서 살았고, 성악을 전공하는 첫째 딸을 위해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으며, 김지미가 초등학교 시절 미국산 뷰익 자가용을 타고 등교했을 만큼 엄청나게 유복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김지미의 큰오빠와 큰언니는 각각 서울대 물리대와 음대 출신의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둘째 오빠는 경희대 운동선수였으며 레슬링 국가대표였습니다. 언니 중 한 명은 나라를 위하여에 출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들은 되게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녀는 예외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고향인 대전으로 피난을 갔고, 대전에서 신탄진 초등학교와 대전 여자중학교를 다닌 뒤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덕성 여자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척 언니가 운영하는 명동 백조다방에 놀러갔다가 김기영 감독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김지미는 미국 유학을 가는 큰오빠를 따라가려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뒤 휴학한 상태여서 제의를 거절했으나 감독의 끈질긴 제안으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캐스팅했던 사람이자 당대에도 기인으로 유명했던 김기영 감독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7년 김기영 감독에게 발탁되어 황혼열차로 데뷔한 김지미는 199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450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데뷔 초기였던 1960년대에는 선배 최은희와 경쟁했는데, 흥미롭게도 춘향전을 비슷한 시기에 김지미와 최은희가 각각 버전으로 찍고 동시 개봉하면서 라이벌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후배 윤정희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최은희, 엄앵란, 문정숙, 최지희, 김혜정 등 기존의 여배우들이 모두 이선으로 물러났지만 김지미만은 유일하게 살아남아 그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자신의 영화사 지미필름을 설립하고 임권택 감독과 콤비를 이루면서 길소등과 티켓이라는 일생일대의 역작들을 제작했습니다. 영화 수입도 했는데 마지막 황제를 지미필름에서 수입하여 1988년 흥행 1위를 차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로보캅 한 편도 지미필름에서 수입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이장호 감독의 명작 아끼꽃 소냐인데, 당시 거액을 들여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며 촬영했지만 흥행이나 평가는 대실패였습니다. 이 영화의 실패로 제작과 배급까지 맡았던 김지미는 큰 손해를 보았고, 결국 지미필름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미 중년이었던 김지미가 주연을 맡아 20대 역할까지 소화한 바람에 실소를 자아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지미 본인의 회고전을 했는데, 이때 영화제 측에 지나친 의전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당시 김지미가 요구한 조건은 자신의 친인척, 지인들을 위한 특급 호텔 객실 30개와 함께 자신의 지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대형 버스였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객실 15개와 전용 버스를 대절해주는 선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제 주최 측에서는 그간 쌓여왔던 신구세대 영화인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서로 화합하자는 좋은 취지로 김지미의 회고전을 주최하였지만, 당시 젊은 영화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결국 김지미의 회고전에는 강수연 등 친분이 있던 일부 후배 여배우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젊은 영화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성향 등의 문제로 그녀와 감정의 골이 쌓여있던 영화계 주류는 당시 김지미 회고전에 대해 그녀만의 축제로 끝났다며 냉소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한국영상자료원의 시네마테크 코파에서는 김지미의 데뷔 60주년을 기념하여 김지미의 회고전을 또다시 주최했습니다. 사실 영화계 관계자들은 크게 반기지도 않고
대중적으로도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김지미 해고전을 또 한다니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김지미가 리즈 시절엔 한인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여배우로서 생명이 다하고 제작자로 본격 변신했던 80년대에도 길소뜸, 티켓 등의 반짝 흥행작을 냈습니다. 사실 김지미가 위에서 보여준 후배 영화인들에 대한 거만하고 콧대 높은 태도 역시 이런 본인의 영화계 인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친딸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남성 편력이 대단했는데 자신의 딸이 그로 인해 힘들어하자 젊은 시절 남자를 많이 만나고 다닌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홍콩의 액션 스타 왕후가 김지미에게 반해 자신의 영어 이름을 지미로 지었다는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이 무릎팍도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황석영이 중학생 수영선수 시절 안양 유원지 수영장에 갔을 때 마침 영화 촬영차 와 있던 김지미가 물에 빠뜨린 선글라스를 찾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김지미의 미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떨린다고 했습니다. 선글라스 찾아줘서 고맙다면서 그 예쁜 누나가 촬영장으로 데려가 참외도 깎아주었다는 이야기도 덤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황석영이 1944년 1월 18일 생이라 둘이 3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미는 단 한 번도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눈부신 아름다움은 그녀를 끊임없이 주목받게 했지만 그만큼 복잡한 관계와 갈등, 오해,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상처들까지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김지미는 4번의 결혼을 겪었고 그 각각이 깊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고통을 남겼습니다. 1957년 황혼열차로 영화계에 데뷔한 김지미는 1958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16살 연상의 노총각인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합니다. 당시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흔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20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영화 촬영 스케줄이 너무 바빠 촬영 스케줄 중에 잠깐 나와서 결혼식을 한 것이라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촬영하러 갔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고 잘 사는 듯 했지만 홍성기 감독의 계속되는 영화 제작 실패와 감독의 외도로 인해 1962년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홍성기는 김영진과 재혼합니다. 홍성기와 결혼한 김지미는 홍콩에 합작 영화를 촬영하러 갔다가 최무룡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지미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무룡은 김지미가 갓 데뷔했던 시절부터 매우 예뻐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지미와 최무룡 모두 당시의 톱스타였기에 겹치기 출연이 굉장히 많았고 두 사람은 많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며 친밀해졌습니다. 김지미는 당시를 회고하며 최무룡은 연기하는 상대를 배려해주고 연기를 끌어내게 하는 촉진제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1962년 당시 한국 최고의 톱스타였던 최무룡과 간통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두 사람의 행복해하는 모습은 당시 언론의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관점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지만 당시 시각으로는 그야말로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결국 1963년 최무룡은 아내인 배우 강효실과 이혼하게 됐고 이때 이혼 위자료를 김지미가 지불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위자료였던 330만원과 채무 70만원, 총 400만원을 지급하며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60년대의 400만원은 서울 한복판에 집을 사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심지어 6년 뒤 최무룡과 이혼할 때도 김지미가 이혼 위자료를 전부 부담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여성 혼자 그 정도의 재력을 갖기 힘들었던 시대였고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를 남성이 책임지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김지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통 당시 최무룡은 3딸과 대길 무렵에 아들 최민수를 둔 상태였고 김지미는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지미는 몇 년 동안 최민수를 맡아 기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민수는 성장한 후에도 김지미를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최민수는 굉장한 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김지미의 불륜관계로 인해 부모가 이혼했고 이후 대부분을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음에도 그는 대외적으로 김지미에 대해 험담이나 원망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최민수 본인이 말하길 정말 이상하게도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머니 강효실을 거의 보지 못한 채 자라 애착 형성이 거의 없었던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혼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가고 친할머니가 주양육자가 되며 이혼한 여성은 아이와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민수가 기억하는 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하니 모정이 깊게 생기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지미에게 몇 년 동안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당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음에도 마냥 미워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일녀가 있었으며 그가 바로 최영숙으로 최민수의 이복 여동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무룡의 계속되는 영화 흥행 실패로 인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1969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영화에서 부부로 출연하는 등 배우로서의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2003년 인터뷰에서 김지민은 자신의 4번의 결혼과 이혼을 회고하며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봤는데 남자는 별거 아니더라. 남자는 다 어린애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다. 그렇지만 함께 자녀를 낳아 길렀던 최무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36살의 김지민은 가수 나훈아를 만나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신성일 어맹난 이후 두 번째 연상연하 커플의 결혼이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원래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단순히 같이 다니는 사이였으나 언론의 오해로 교제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자 김지민은 오기가 생겨 정말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MBN 예능 프로그램 아궁이에 출연한 연예기자 1호 정홍택 교수에 의하면 김지민은 내가 나훈아를 만난 것은 잘못인 것 같다라고 후회했었다고 전합니다. 또 김지민은 훗날 내가 한 결혼은 3번뿐이다라며 나훈아와의 동거를 후회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의 동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딸에 대한 말 못할 아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훈아 팬들은 김지미에 대한 악감정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였던 시절 함께 지상파 방송에 등장한 적도 있었고 당시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댓글을 보면 김지미를 향한 반감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1년 김지민은 8년 연상의 심장질환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나훈아와의 만남으로 큰 마음고생을 했던 그녀는 이종구 박사와의 관계에서는 보다 가정적인 여성으로서의 변화를 원했지만 결국 결혼 11년 뒤 이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훗날 나는 마누라가 필요한 사람이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보스 기질이 강한 자신의 성격에는 주부라는 역할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2002년 옛날 신문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을 만나고 한 달 전에 귀국한 김지민은 이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자택에 홀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이동 자택은 원래 김지미와 이 박사가 함께 살던 집이었으나 이 박사는 그해 초울로 이태원동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신성일의 회고에 따르면 신성일은 김지미와도 친했고 이종구와도 친형제만큼 가까웠는데 이종구가 김지미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신성일은 형님, 네 번째 남편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종구는 신성일의 만류를 듣지 않고 김지미와 결혼했고 이 일로 인해 신성일과 김지미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7일 김지미는 향년 85세로 미국에서 저혈압 쇼크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소식은 10일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화장 절차를 마쳤으며 한국에서 별도의 장례는 치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스캔들과 4번의 결혼, 그리고 화려한 명성과 깊은 상처를 모두 품고 살아온 김지미. 결국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며 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배우의 생의 끝이 아니라 한국 영화사의 파란만장한 한 장면이 닫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지미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